저도 20년간 강의하면서 머릿속으로만 분포를 생각했지 실제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정말 보고 천일공로일기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저돌아왔습니다. 국소 강사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 두 분이 앉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뭐가 깜짝 놀랐다는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서이고 전체 응시자 점수 분포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이 점수 분포 그래프는 Q&A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건데 우리 부동산 두루미의 왕 팬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으셨어요. 그럼 누가 받았을까요? 원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번 봅시다. 내가 사진 하나 찍어갖고 왔으니까. 자, 이름은 박홍수님이고 우리 카페하고 부동산 두루미 그다음에 방문가 이런 데 활동을 프란치스코라는 닉네임으로 하십니다. 프란치스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2년 전에 우리 부동산 두루미에서 나는 이렇게 떨어졌다. 나는 이렇게 떨어졌다. 그 시리즈를 만들어 주신 분인데 올해 합격해서 요 강사들에게 요 공부 방향 좀 잘 가르쳐 달라고 요 전체 응시자 점수 분포 그래프를 저희들한테 제공했어요. 그래서 요걸 두 분이 분석해 줄 테니까 요걸 듣고 어떻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걸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20년간 강의하면서 머릿속으로만 분포를 생각했지 실제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처음 봅니다. 그런데 정말 보고 천일공로일기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세상에 과락률이 55.6%라는 건 일단 허수가 많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시험 삼아 보는 사람들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냥 연습 삼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니 세상에 과락률이 55%를 넘길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고 아니 그러니까 40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게 민법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 시험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에도 거의 들어있는 과목이라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똑같은데 그러니까 기출문제 패턴만 익혀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올해도 30개에서 32문제였기 때문에 75점에서 80점까지는 그냥 자주 나오던 기출문제 패턴만 정확히 외우고 갔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한 실수를 3, 4개쯤 한다 손 치더라도 65에서 70점대는 맞아야 정상인데 그게 한 50%가 돼야 되는데 이 전체 분포가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공부를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 기출문제 패턴도 공부 안 한 채 그냥 이것저것 많이만 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들은 공부량을 넓힐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영역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자주 나오는 패턴을 확실하게 외우고 내가 확실하게 외운 것만 골라서 푸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70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맞을 수 있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책 읽고 많이만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60점 넘는 사람이 19%입니다. 그러니까 60점 넘는 사람이 19%밖에 안 된다는 거 나도 생각도 못했어. 합격률하고 비슷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떨어진 사람들이 학계론이 또 점수가 아주 낮은 사람들도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학이든 민법이든 시험이 30년을 넘게 치러졌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패턴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공부하고 그 공부한 내용에 입각해서 그거를 우선 찾아서 푸는 연습들을 정말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수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명심하고 공부하셔야 된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그래서 수업하는 데에도 좀 더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들을 쫓아다니기보다는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를
확실하게 공부하는.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단 1%도 의심스럽게 공부하면 안 되고 아, 이 문장은 이렇게 나오면 100% 맞고 이렇게 나오면 100% 틀리다라는 식으로 100% 공부를 해야 된다. 양을 넓힐 게 아니라 양을 줄여서 그거를 100% 확신 있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러면 70점은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방향을 꼭 설정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민법에서 문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웠다는 게 이게 뭐 지엽적인 내용들을 다뤄서 어려운 거야? 아니면 두 종 내용.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는 일회성 문제가 몇 문제 나올 때가 있고 그건 이제 어차피 안 풀면 되는 거고 또 몇 문제는 자주 나오는 영역인데 굉장히 복잡한 사례 형태로 해서 겁을 주는 형태로 내는 경우가 있고 그게 한 8문제 정도 되니까. 근데 민법하고 학계로는 80점이 만점이고 그 이상은 접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32문제 내에서 승부를 보면 되는데 다 버려버리면 30개에서 32문제까지는 자주 나오던 기출문제 지문이 답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패턴만 잘 익히면 거기서 실수를 3, 4개 해도 70점까지는 그렇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올해 기출문제들을 수업 중에 다뤄주면 이제 시험 안 돼가지고 오신 분들 표정이 정말 생기초 문제를 많이 틀려요. 지금 보니까 결과가 그랬다는 거야. 그렇지. 기초 문제들을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가 여기 막 20점대가 20, 30점대가 거의 주종이잖아. 제일 많은 게 20점대네. 그러니까 그냥 기초만 배워도 맞출 수 있는 문제조차도 틀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20점은 20점대가 25%야.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20점이면 그 안 풀고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세워도 맞아요. 그래도 나오는 점수야 이게. 맞아요. 어? 한 번으로 쭉 찍어도 8개를 평균 맞잖아. 그게 20점이잖아. 심각하다니까 그러니까. 자, 공법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뭐 민법하고는 그래프가 좀 다른데 많이 다르지. 많이 다른데 여기는 70점 이상이 그 거의 없어요. 그렇지. 70점 이상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끝나고 분석한 결과가 거의 같아요. 상위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많은 수험생들이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포함된 거니까 그거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죠. 뭐 누구나 틀린 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건 평소에 공부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어려운 거는 어차피 못 푸니까 다 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분포도가 가장 높은 게 그 40점대, 50점대 여기가 분포가 가장 높은데 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면 뭐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다룬 내용도 있어요. 그거만 확실하게 해도 이번에 확실하게 하면 그 평소 같으면 그 60점 정도 나오는데 이번 시험 굉장히 어려워서 한 50점 정도 그 정도를 풀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근데 이 그래프가 보면 50점 넘어가는 사람이 또 생각보다 적어요. 60점 이상이 한 10%, 또 50점 넘어가는 사람 다 통틀어야 한 30%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놓고 50점도 채 안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문장을 읽고 그걸 해석해서 막 생각을 짚으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서 키워드를 보고 답을 골라내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쉬운 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빨리 풀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학습 방향을 잡아서 해나가면 뭐 내년에 이렇게 어려웠어도 이제 그 점수가 뭐 50점 이상은 나오는 거고 조금 편하게 나오면 60점, 70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절대 공부는 할 것만 딱 해야지 뭐 거기다가 좀 더 해서 뭐 해보겠다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확실히 강조해주시죠. 법을 넓힌다고 60점이 되느냐. 안 되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나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막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것도 공부하고 싶고 뭐 이런 그 욕심들이 생기는데 그걸 항상 자제를 해야 됩니다. 많이 한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를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맞춘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절대 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필수서도 엄청나게 얇죠. 많은 분들이 제 필수서 보고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해서 돼요? 뭐 이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갖고도 충분해요.
더 그 이상을 볼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거 외우기도 힘들어. 그렇지. 그리고 합격 수기 보면 그 책으로 공부해서 60점, 65점 이상 맞았다고 요번에 그러려고 정말 많아요. 네. 그게 이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의 최적의 준비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두루미 삼총사, 민계공, 우리 셋의 특징이 다른 어떤 과목 선생님들보다도 일단 임팩트 있게 양을 줄여준다. 그리고 기본에 충실하게. 더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기술을 항상 가르쳐준다. 객관식 절대평가 시험은 지식도 지식이지만 문제 푸는 기술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중개사 수험생분들은 문제 푸는 기술 습득을 잘 안 하려고 해. 그거를 저희가 주안점도 강의를 하니까 최소한 기본 이론 강의만큼은 꾸준히 동영상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끝날 때마다 부동산 두루미 채널을 통해서 문제 푸는 기술을 계속 일러드릴 테니까 두루미를 통해 짬나는 때마다 기술을 좀 연말하시면 60점이 아니라 70점까지는 안정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최적의 점수를 맞을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올해는 믿고 반드시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다 보면 이게 안 읽거든 나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 문장에서 키워드가 뭐냐. 그렇지. 그걸 이제 자꾸 찾으라고. 그거예요. 그 단어가 보이면 뒤에 연관되는 단어하고 그렇지. 딱 맞물리면 단어 한 두세 개 보면 답이 맞다 틀리다 판단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거의 풀어요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에다가 그 표시를 해놓고 그 지문을 표시된 책 그대로 자주 그렇지. 보고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눈에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그 이제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이렇게 푸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읽고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형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거야. 공법의 김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 다른 이창호 난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그 동그라미 쳐주고 이 키워드 찾아주는 선생님들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같이 듣는 수험생들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해. 그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봐. 2차 과목도 이렇게 민법처럼 표시해주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하는 선생님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면 다 읽고 생각해서 푼다는 거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 그게. 그러면 읽다가 사람이 생각이라는 정신 게 잃지. 머릿속에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내가 그 생각 자체가 사람들을 이렇게 달려라 하니다 그래요. 달리기만 해. 그래가지고 엄마를 못 찾아. 올 한 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알려드릴 테니 하라는 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김덕수 선생님이 민법 분석해줬고, 우리 박희용 선생님이 공법 분석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저는 아직 안 끝났어. 간단하게 궁금할 것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일단, 우리 응시자 수 한번 확인 한번 합시다요. 여기 17만 6천 명. 어우, 17만 명. 그리고 합격을 24.2%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합격률도 좀 낮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막대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대가 40점대입니다. 40점대. 40점대.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도 뭔가 공부를 좀 열심히 전략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1차는 학개론과 민법이 두 가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서로 보완을 좀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공법 봤잖아요. 공법은 초토화예요, 초토화. 합격자 요 막대기에 아무것도 없어. 10%. 그리고 2차는 지금 8만 8천 명 정도가 이제 2교시에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민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장 많은 점수대가 40점대예요. 자, 그런데 제가 1차도 뭔가 보완이 되는 과목이 있다라는 것처럼 2차에 공법의 보완 관계라 그러면 당연히 중개사법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요 사각형의 박스가 합격자 박스인데 공법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중개사법. 합격자 요 박스란에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막대기가 어디 있습니까? 70점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막대기가 80점대고. 그래서 공법을 전략적으로 잘 넘기기만 한다 그러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요 통계에서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잘 확인해 보세요. 두둥두둥이야. 지금 우리가 점심을 먹고 2교시를 8만 8천 명 정도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중개사법, 공법 딱 봤어. 여기도 8만. 그런데 마지막 교시 이제 공시세법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만 7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8만 7천 명.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즉, 1000명 이상이 공법에 그렇죠. 충격을 받고 시험을 포기하고 도중에 갔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시험이란 결과는 어떻게 점수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거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꽈락률을 이렇게 보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민법이 높습니다. 55.7%. 그리고 왜 이렇게 1차에 꽈락률이 높니? 그러면 1차에는 분명히 책만 사서 시험 한번 봐보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허수여서 요만큼을 버리면 막대기가 쑥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였어요. 항상 통계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 방향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자, 저도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